네, 복덩이맘 감자님이 아이가 23개월 됐는데 아직 좀 어린데 영양제 먹여야 되나요? 이런 질문 올려주셨거든요. 그 진짜 아이들 영양제가 좀 따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떤가요? 아이들 영양제가 따로 있기는 한데 23개월 정도고 특별히 뭐 체중이나 키 이런 발육에 문제가 없으면 네. 충분히 먹는 식품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아이 중에서 유난히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감기를 자주 앓아서 항생제를 많이 복용했다든지 뭐 또 중이염이나 이런 걸로 많이 약을 복용할 경우, 그다음에 장염이나 이런 걸로 설사가 많아졌다. 이럴 경우에는 적당한 영양제를 전문가와 상담하에 복용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두 분께서 이제 의사 또 약사 이제 어머니로서 성장기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좀 줬던 영양제 같은 거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어떤 거 있으신지? 저는 성장기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가공식품 먹지 않는 거. 자연식품 먹는 게 가장 중요해서 우리 쉽지 않은데. 아이는 이유식도 사서 먹이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제2의 성장기를 사춘기 때 맞을 때는요, 아연, 마그네슘 이런 것들, 칼슘 이런 것들이 성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라서 추가적으로 먹였고, 가능하면 천연식품을 네. 잘 먹도록 하고 운동을 시키고 미쳐보긴 그랬죠. 한데. 네. 성장기 자녀 같은 경우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산화제, 포도씨 오일을 주로 많이 먹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성장기에는 성장기 빈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철분 보충제나 아니면 조혈제로 여러 가지 구성이 된 제품들이 있어요. 그 제품 먹였고, 요즘은 학생들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 이렇게 해서 꾸준히 먹어요. 보통 항산화는 좀 나이가 들고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린 친구들도 먹네요. 네, 면역 기능을 올리고 유해산소를 없애주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똑똑이만 카페의 또 다른 질문이에요. 준조사랑 84님이 남편분이 간이 좋지 않는데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영양제가 있을까요? 질문 주셨거든요. 간이 좋지 않거나 신장이 좋지 않거나 이럴 때 굉장히 어려워요. 간이 좋지 않은 정도에 따라 틀릴 수가 있어요. 만일에 간이 많이 안 좋은 간경화라든지 뭐 간부전 이럴 때는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모든 약이든 이런 영양제든 해독을 하는 과정이 몸에서 필요한데 신장이나 간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을 해서 먹는 게 좋고요. 일반적으로는 간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과음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우선은 과음을 줄이는 게 가장 좋고, 그래도 굳이 먹이고 싶다, 술을 줄일 수 없다 이런다면 간이 하는 역할은 거의 모든 영양소를 대사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대사의 조효소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이 들어간 복합 영양제가 간을 위해서 좋고, 또 간이 해독하는 기관이잖아요. 간의 해독이 어렵다면 항산화제 성분이 들어간 그런 것들, 뭐 글루타치온이나 리포아란 성분을 비롯한 비타민 C, 코엔자임 Q10 같은 항산화 성분을 추가적으로 먹기도 합니다. 네네. 보통 이렇게 술 빼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 간 안 좋은 30, 40대 남자분들은 배도 이렇게 나와 있고 막 그런데요. 그런 분들 위해서. 네, 30, 4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흡연, 음주,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제일 힘든 연령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50대 이후의 그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술을 특히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찾을 수 있는 제품이 엉겅키라는 데서 추출한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주 성분으로 된 간 영양제가 있어요. 이거는 엉겅키라는 그런 그 식물에서 추출한 건데 보통 많이들 나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회사에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하고 그다음에 이제 술이나 뭐 담배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비타민 B군이 상당히 많이 로스가 돼요. 그래서 그 비타민 B군하고 같이 합쳐서 드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흡연으로 인해서 이 해독을 원한다 하면은 오메가3나 필수 지방산 같은 것들을 충분히 챙겨 드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간이 안 좋은 정도에 따라서 약을 달리 먹어야 그렇죠. 된다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그게 간이 해독작용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해독작용이 떨어지면 영양제도 좀 어떤 것은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영양제도 독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본 환자분은 간이 안 좋으니까 뭐 무슨 생즙,
이런 걸 드셨다가 막 황달이 심해서 간 부전으로 오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영양제 약이 아닌데도 생약 같은 그런 약초 이런 것도 갑자기 나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신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도에 따라 다르니까 간이나 신장이 정말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떤 약이나 식품도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네. 요즘은 남녀노소 다이어트 다들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다이어트 하면 아무래도 음식을 많이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영양소가 많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이럴 때 좀 보충할 만한 그런 영양제는 없을까요? 특별히 이제 더 많이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중에 하나가 이제 비타민 B군이에요. 근데 특히 비타민 B군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 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비타민 B군 꼭 챙겨 드시면 좋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혹시 빈혈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빈혈이 오면은 다이어트에 오히려 방해가 돼요. 부종이 오거나 아니면은 지방을 잘 태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정체기를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혈제로 이렇게 구성이 잘 돼 있는 영양제가 있어요. 이게 빈혈이라 그래서 꼭 철분 단독만 생각하지 마시고 철분하고 비타민 B12, 엽산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진 제품을 구매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갱년기가 되면 신체도 그렇고 많이 변화가 오잖아요. 힘들어지는데 혹시 이때 좋은 영양소가 있을까요? 40대 넘어서 이제 갱년기가 오면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예, 몸도 무겁고 뭐 탄력도 안 좋지만 심혈관 질환이나 비만, 골다공증 이런 질병의 위험도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칼슘이 든 식품도 많이 드시고 비타민 D가 대체로 다 부족하니까 비타민 D는 꼭 보충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탄력도 줄지만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 이런 게 많아지기 때문에 필수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 이런 것들이 이 나이 때에 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탄력도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되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근골격량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칼슘 그 요구량도 한 1200mg 정도로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이 많이 나와 있지만 칼슘, 마그네슘 비율이 2대1로 이렇게 구성이 딱 맞춰져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비타민 D까지 같이 하나의 제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선택해서 드시면은 폐경기 이후의 건강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궁합이 맞는 거 이런 걸 많이 따지다 보니까 그 궁합 합쳐져서 나온 것들이 많아서 네. 칼슘, 마그네슘, 아연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조합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 복용하면 괜찮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잘 먹고 잘 자도 좀 찌뿌둥하고 좀 피로할 때가 있거든요. 피곤이 안 풀리는데 저처럼 만성 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처방 내려주실까요? 만성 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실제로는 만성 피로 중에 질병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질병의 단계냐, 병 전에 좀 안 좋은 단계냐를 구분을 하셔서 질병 단계인데 계속 영양제만 먹다 보면 병을 놓치는 경우가 있죠. 네네. 그래서 이게 병적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보는 게 우선되어서 질병이라면 치료를 해야지 네.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되게 만성 피로는 내가 해독하거나 어떻게 좀 회복할 시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거나 아니면 감정적인 신경적인 스트레스가 많을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줄이는 게 좋겠고 또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그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 비타민 C를 비롯한 항산화제를 드시는 것도 좋고요. 또 만성 피로 호소하시는 분 중에요. 가공식품 밀가루 많이 드시는 분들 많아요. 이런 밀가루나 설탕을 많이 드시면 그 정제하는 과정에서 비타민 B군이 부족해요. 네. 먹어도 에너지로 쓰지가 않고 피곤해지거든요. 이럴 때는 비타민 B군 복합체를 드신다면 에너지 대사를 제대로 해서 만성 피로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서 건강한 노후가 또 중요한데요. 뭐 70세 이상 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처방해 주실 만한 그런 영양제는 또 있을까요? 이제 70세 이상 정도 되면 이제 우선 활동량이 줄고 또 소화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또 그 치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 섭취를 마음껏 하실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단백질 같은 거를 보충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칼슘이나 아니면 아연 같은 그런 그 제품들을 섭취를 하시면은 좋고요. 또 70대가 되면은 보통 그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위해서 약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드시는 분도 계시고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드시고 계신데 중요한 거는 그런 약들이 이런 영양제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로스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로 인해서 부족해지는 영양소를 채워서 드셔야 돼요. 그 중에서 뭐 칼슘이나 아까도 많이 언급되었던 비타민 B군 같은 경우, 그다음에 코엔자임 Q10 같은 항산화제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제품은 챙겨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많이들 뇌 기능 개선을 위해서 오메가3 드시는 분 많거든요. 네. 특히 뭐 중년 이상에서 많이 드시는데 이 오메가3는요. 수술을 하거나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반드시 끊어야 되는 영양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혈전, 피떡을 막아주는 영양소이긴 한데 어떤 때는 지혈을 좀 방해하는 그런 성분이 되기 때문에 큰 수술을 앞두거나 뭐 어떤 작은 시술을 한다고 해도 한 일주일 전부터 아스피린만 끊을 것이 아니라 오메가3도 끊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모든 기본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영양제 잘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건강한 식사와 영양제, 그 균형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을 지켜라. 뭐가 우선인지를 지켜야지 돼요. 이 영양 문제는 영양 보조제인데 내가 아주 방탕한 생활, 과음하고 흡연하고 스트레스 받고 가공식품 먹으면서 영양제로 절대 해결될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킬 것을 먼저 지키자라고 하면 숙면하는 거, 하루에도 충분한 수분 섭취라고 하는 게 8컵에서 10컵이잖아요. 그거는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나가는 걸 넣어주는 거예요. 네. 기본이에요. 그리고 영양소로 보자면 양질의 단백질, 필수지방산이 들어있는 게 뭐 천연식품 중에 많죠. 잡곡을 드시고 또 생선을 드시고 견과류를 드시고 그다음에 5색의 채소, 과일을 하루에 5접시 이상 드시는 거 이런 것들 기본으로 하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 네. 다만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이걸 다 지키기 어렵다면 나에게 맞는 영양 보조제로 추가적인 보충을 해서 균형을 이루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 제대로 잘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양제 선택할 때 이것만은 주의해라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유행하는 그런 다이어트도 있지만 유행하는 영양제도 있잖아요. 누가 좋다고 해서 나랑 똑같은 생활을 하지 않는데 그 사람 걸 따라 하다 보면 우리 환자 중에도 10가지 넘는 영양제를 먹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맞는 영양제를 슬기롭게 선택하는 것이 약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영양제를 먹었는데 약간 그 소화장애나 속쓰림, 더부룩함을 느꼈다. 그러면 그 영양제는 맞지 않는 걸로 판단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반복하는 얘기가 무엇이든지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영양제도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이 기본이 되었을 때 효과가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건강한 이야기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